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 참 정신 없으셨죠? 특히 금요일장은 힘없이 쭉 빠지다가 다시 쭉 밀어 올리면서 회복을 해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가파른 상승 랠리 이후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욱의 작전 키워드 총성 없는 히토류 전쟁입니다. 이어서 김선윤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새로운 진단 키트로 성장세 유지라는 제목의 시젠 종목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기의 고수익 낚아책입니다.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 및 판매 업체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작전 키워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초체력 떨어진 증시라고 꼽아오셨는데 지금 연말 연시에 좀 급등했던 지수가 계속해서 좀 답답하게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주면서 이제 기초체력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최고 75조 원에 달했던 예탁금 지금 64조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작전 세워오셨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딱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다소간 그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과거와 같은 확실한 자신감이 조금은 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전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실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기초 체력,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결국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증시의 주변 환경, 소위 말하는 증권시장 내에 얼마만큼 투자자들이 시장,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관심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요소, 고객 예탁금 그리고 일간 평균 거래량 두 가지를 좀 살펴봤더니요. 실질적으로 지난 1월 초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일간 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한 27조 원 정도 코스피 기준입니다. 27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평균 거래 대금 17조 원. 이게 1월 11일이었습니다. 최고치를 구가하였을 텐데요. 그때 일간 평균 거래 대금을 따져봤더니 약 44조 원.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3배가량이 더 많은 거래 대금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게 1월 초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월 말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거래 대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연초 75조 원대에 있었던 고객 예탁금이 실제로 지금 현재 약 64조 원, 65조 원대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어찌 보면 추가 상승을 위한 실질적인 체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과정, 과도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올랐더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과거 평년치 대비해서 크게 부담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단기 급등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 주가의 상승률 자체를 조금 좀 평가를 해봤더니 지난 11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 36%, 37%의 단기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었고요. 미국이 약 20%, 일본이 약 32% 나타나게 되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다소간 좀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그런 국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동성 훼손에 대한 시그널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핵심 배경은 뭐니 해도 유동성 훼손에 대한 시그널이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 역시 미국 시장 마찬가지, 우리 시장 마찬가지.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1 넘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유동성 훼손 내지는 금리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성장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쪽에는 긍정적인 그 심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라는 점. 잠깐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 최근 지난 2월 초 대비해서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초 대비해서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지난 6개월간 지켜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시장의 어떤 그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시장의 상승을 계속 저지하는 그런 저해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역시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 심리의 중심점 변화 부분을 예고하고 있는 점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바로 유동성 흐름의 장세, 유동성이 지배하던 장세에서 이제는 매우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 차별화의 중심점은 결국은 실적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 장세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은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하게 될 것이고, 시장 추가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의 상승, 경제 여건의 상승,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개선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야 될 텐데, 다만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제 거의 그 4분기 실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대다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냐. 코로나 극복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선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속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의 여부. 결국은 시장은 실적을 포함한 경기 전반적인 개선의 속도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관심, 개선 속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각 산업별 경기 사이클의 위치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상승 사이클 진입하고 있는 업종,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원자재, 친환경, 여기에 운송, 유통까지,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한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도 있고 아직까지는 주가도 상승이 덜 되었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개선, 저점 통과가 확실히 된다라면 모멘텀은 지난
11월부터 우리가 보아왔었던 주식시장의 V 반등이 또다시 그 산업에 국한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기 사이클이 지금 현재 저점을 통과 중인 업종들, 바로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은 더 편안한 업종일 수 있는 여행 업종이랄지 카지노 업종이랄지 면세점 업종에 대한 관심, 포트폴리오의 비중 좀 편안한 마음으로 늘려가셔도 큰 무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고성장 본궤도 진입하는 업종 있죠. 뭐 자율주행이랄지 특히나 전자결제와 관련된 관련주들, 그리고 5G 통신과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꼭 관심 가져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객 예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좀 집중해 봐야 할 업종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 같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성 없는 히토류 전쟁이라고 꼽아오셨는데 지난주였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라라는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미중 간의 히토류 전쟁에 또 촉발될 것인가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상당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가 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된다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시장에 전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내 조금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 관련 업종군들에 대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히토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핵심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서로 간에 차지하기 위한, 장악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이 지속되는데 최근 가장 크게 뭐 우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장 핫한 업종, 가장 핫한 산업군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에 없어서는 안 될 원자재, 그게 바로 히토류인데 히토류의 글로벌 생산에 있어서 전체 매장량의 약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생산 역시 80% 이상을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만약에 갈등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어떤 상당 부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술을 가진 진영과 원재료를 확보한 진영 간에 서로 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서로 간에 갑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게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 GVC 내에서의 어떤 그 타격 가능성, 이게 깨어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미국은 첨단 무기, 그리고 첨단 무기 쪽에서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원재료가 되고 있는 히토류 공급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히토류 공급이 안 되면 미국은 생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서로 간의 상호, 물 및 한판 승부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 이런 상황들을 촉발시킨 것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히토류와 관련해서 해외 의존도를 검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지시, 행정명령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히토리와 관련된 조금 좀 핫하게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미국 입장에서 히토리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평가해보는, 낮추려는 그런 의도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자체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히토류는 지금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오세아니아주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지역에서 히토류 생산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이게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공해 물질이 많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을 구가하는, 친환경을 목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자국 내에서 히토류 생산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의 생산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히토류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폐전자제품. 이건 친환경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전자제품 속에서 히토류를 재생산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한편 중국 같은 경우 유사시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출 통제법 지난 12월 통과가 됐죠. 이게 앞으로 2월 말 3월 어떤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앞으로 히토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촉발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글로벌 이슈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슈, 코로나 백신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이슈, 경기 부양책 이슈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 이슈가 수면 아래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이 세 가지 과연 어떤 것이 먼저, 어떤 것이 나중에, 이런 것이 보다는 조금은 더 좀 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마음속에 넣으시고 큰 중장기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꼭 좀 참고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분명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해서는 이런 세 가지에 과연 어떤 방향성,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그 방향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게 결국 2월 말 3월 중순까지는 과연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제재안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행해지느냐 안 행해지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이에 대한 판가름의 잣대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주요 원자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도, 전기 배터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모터에는 니켈과 크롬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가 되겠습니다. 나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원재료더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원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회복이 되어서 디맨드 풀, 수요가 실질적인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이고요. 나쁜 인플레이션은 공급 원가, 공급 단가가 상승해서 제품, 제조 원가의 가격을 올리는 제품 가격의 가격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요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수요의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단가가 오르다 보면 수요가 꺾이게 되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당장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땡기는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는 좋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상승하는. 하지만 원가가 상승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코스트 푸시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좀 나쁜 성격의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히토류 가격의 상승은 조금은 좀 4차 산업에 있어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수요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느냐,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그럴 요소로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히토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향성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 히토류 관련주 그 자체보다는 히토류가 우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 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개 방향도 같이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히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주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역시 누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를 극복할, 이를 돌파할 만한 그런 이벤트 내지는 이슈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FOMC 완화적인 통화 방향성, 그리고 추가 부양책의 하원 통과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별 어떤 그 성장 궤도, 본격 성장 궤도 진입한 산업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지고 금리 인상,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데,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한 4-5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지금 의회 청문회가 23일, 24일로 대기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하원 의결 아마도 이번 주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분이 25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파이자의 백신 접종이 27일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백신 접종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 내에 어떤 그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금리 파월 의장에 상당 부분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 지난 주말
실질적으로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 부분 지난주 금요일 그 보합권, 약보합권 마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뭐니 해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34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장중 1.35를 넘어서기도 했다라는 점. 결국은 금리는 상승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이게 과연 급격한 상승이냐 아니면 유연한 모습의 그런 상승이냐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주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이번 주 핵심 이슈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계감, 결국은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23일, 24일에 열리게 되는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일 것이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배경,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그 인플레이션 제하단에 인플레이션 배경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 우리 시청자님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회복되어지는, 수요가 동반되어지는 인플레이션이고, 나쁜 인플레이션은 수요 회복 없이 원가의 상승만으로만 나타나는 가격의 상승 부분이다라는 점. 수요가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수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될 텐데, 수요, 그렇다면 각 산업별로 과연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산업별로 수요의 회복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종목 장세의 진입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경기 사이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성장의 본궤도로 도입을 하는, 본궤도에 진입을 하는 그런 업종군, 자율주행과 전자결제 5G, 고성장 본궤도 진입입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사이클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유통도 마찬가지, 친환경 소비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재 말할 나위도 없고요. 여기에 저는 이 부분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코로나 최대 피해 업종, 아직은 회복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에서 머물고 있는, 더 이상 나빠질 군대가 없는,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는 그런 업종군, 면세점, 여행업종, 항공업종, 카지노 업종,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저는 조금 넓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대응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앤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이 리포트들 과연 다 믿어도 될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허반석 전문위원 대신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CJN입니다. 새로운 진단 키트로 성장세 유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 이 리포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김선윤 위원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은 CJN 보고서가 또다시 하나 좀 나왔습니다. CJN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 CJN이라는 종목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것이냐,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머리에 쥐가 나는 수준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살펴보자면 우선은 이제 하나 대표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입니다.
4분기 실적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죠. 뭐 순이익부분은 하도 5천억이 넘어가는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575억 또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문제는 컨센서스를 18.5% 정도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예상은 조금 했던 터라 그전에도 이제 시즌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저조했던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어서 이 포인트가 주가의 추가 하락을 부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이럴 가능성은 열어두고서 좀 대응을 했던 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자면 판관비 증가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좀 잡히면서 또 400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 병상 연구 개발비가 또 2배 가까이 증가 100억 105원이 소요가 좀 되었다 이러면서 조금 줄은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 그냥 어느 정도 예상치에는 저는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좀 합니다. 3차 대유행 종식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의 이 진단 키트는 앞으로의 좀 마스크와 같은 전쟁이 난다면 비축 물량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각 국가마다 일정 부분 이상의 비축 물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제품군으로 좀 바뀐 거죠. 필수 물건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진자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글로벌적인 수치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 매출액이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이익 자체 부분에서 조금은 좀 불안감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판매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여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비롯해서 또 많이 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유행이 조금은 종식되기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백신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게 이제 변이가 되면서 또 새로운 진단키트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웠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게 이 멀티플렉스 진단키트라고 지금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되더라도 신종 변이 4가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남아공 등등에서 새로운 변이종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멀티플렉스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매출 포인트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아직 백신에 대한 부분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로 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래도 이 진단키트의 시장 자체는 최소 올해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하나대투증권에서 내놓은 목표가 자체가 31만 5천 원이에요. 31만 5천 원 이런 모습이었다가 다른 증권사도 같이 비교해보자면 신한금융투자는 27만 원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DS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25만 4천 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가 27만 5천 원 정도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간값으로 본다면 27만 원 정도가 현재 이 시즌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즌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주가 상황을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보자면 조금 사실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시즌은 지금 바닥부터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친 이후에 30만 원 이상의 고점 영역을 터치한 이후 지금 20만 원 이탈하면서
17만 원대 부근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즌 같은 경우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간간히 좀 최근에 좀 보이긴 했지만 그 반등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반등이 잠깐 나오다가도 바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몇 종목들을 좀 보자면 수젠텍 같은 경우도 좀 하락폭이 약간 최근에 지수 상승이 좋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는 모습이고 필러스 셀시계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락의 흐름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17만 원과 그리고 30만 원의 자리 자체를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 자리와 이 상단 자리에서의 등락폭을 염두에 본다면 다시 한번 30만 원까지 충분히 열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증권가들의 이제 보고서 목표가를 볼 때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저 목표가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보다 한 20% 정도를 저는 낮춰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증권가들의 평균 목표가 자체를 선을 그어보자면 7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격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데 증권가 목표가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20만 원 초반대가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현재 시젠의 목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보시고 당장에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이 바닥부터 해서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 자리를 보고서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1분기 실적도 정말 잘 나올 것이냐, 1분기가 정말 잘 나올까, 어떻게 될까, 올해 또 실적이 조금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 중에 시젠만큼 그래도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 많지 않고 그다음 확실하게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없이 사용한 제품 자체가 시젠의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젠 같은 경우가 매출이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올해도 똑같은 흐름으로서 매출 포인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이제 시즌의 제품들을 사용해 줄 것이냐.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많은 자금 나눠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의 진단 키트로 다 변이되는 바이러스까지 검사할 수 있는 또 2시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조금 시즌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더 체크해드리자면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따라가시다 보면은 약간 좀 종목이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다가도 약간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건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볼린저밴드 하단 자리에 해당하는 한 16만 후반대 정도 가격, 오늘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가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가 좀 갑자기 밀리고 내려가는, 좀 크게 밀린다면 6%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갑자기 5% 이상 밀려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 구간에서는 매수를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21만 원, 22만 원 자리를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바로 전 고점 포인트로 좀 보는 자리, 20만 원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차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포인트 보시고 1차 대응하시고 2차로 21, 22만 원 보시면서 꺾이지 않는 흐름 보고 대응하실 때 12월 고점 자리가 22만 원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22만 원 포인트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즌 많이 힘들고 조금 지치실 테지만 힘내시고 좀 잘 견디고 계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화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 시즌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도 함께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윤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리포트까지 오늘도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 우리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를 하나 둘씩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월요일장은 어떤 종목들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볼지 오늘의 종목들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영보화학, 그다음에 남해화학, 한일사료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가옥급여 발포 폴리올레핀 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국내 자동차 차종 중에 차종들의 그 도어 트립, 그다음에 헤드라인이 사이드 필러,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판넬, 패드 등의 내장재에 널리 사용되면서 자동차 이 부품하고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과일 포장재, 그리고 완충 포장재 등에서 포장재 쪽으로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능성 마루바닥 완충재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산업에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용 단열재죠. 폼블럭, 그 다음에 폼 테이프, 인솔 등 생활용 가정용품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IT 이제 부품 소재 쪽하고도 좀 적용이 됩니다. 모바일용 소재, 모듈용 실링재, 금속 도금용, 반도체 칩 케이스 등에서 IT 부품 소재하고도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IT하고도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 실링재라든가 그다음에 축구공 내피재, 그다음에 흡차용 실링재 등 특수 기능성 제품에도 적용이 되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세종시 인근 청주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이전 관련해서 조금 영보학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버질적 가치도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농협 계열의 국내 최대 복합 비료 요소 맞춤형 비료를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농사철이 좀 봄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농사철 시작되게 되면은 비료라든가 요소 이런 것들이 또 판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철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인 암모니아, 황산등, 그리고 또 유료 제품이 병유, 등유, 휘발유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에서 살아보시면 농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면세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료 제품 같은 경우도 이 남해화학 쪽에서의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상승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또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 농협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곡물 상승 관련해서도 우리가 농업 관련된 종목들 좀 보자. 아무래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농업 관련된 부분 가격들 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도 상승한 부분에서 좀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협경제지주회에서의 21년 무기질 구매에 대해서 그 계약을 좀 이뤘는데 계약 금액은 한 2,12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17.9%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배합사료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느냐, 바로 추구죠.
관련된 소아와 관련된 사료, 그다음에 양계, 닭하고 관련된 사료를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입업체인 유통업체인 K미트의 100%의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독감, 특히 이제 조류독감 같은 경우가 좀 일주일만 하면은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일어났을 때 이 사료주들이 또 분쟁 관련해서의 상승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유럽에게 같이 맞서서 중국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와서도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서 좀 관심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혜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가격이 또 인상이 되겠죠.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이 좀 발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일 사료 곡물 가격 상승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회 오늘의 낚아채기 종목들 3가지였습니다. 영보화학, 그리고 남해화학, 한일사료 이렇게 오늘은 꼽아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남해화학을 한번 픽해볼까 해요. 일단 국제 곡물 가격 급등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비료 생산 업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한번 픽해보고 싶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회사의 그 성장성은 떨어지죠. 근데 이제 가치를 좀 보면은 한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이 한 1조 1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5천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가가 낮게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BPS 같은 경우도 8,880원. 그래서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BPS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그 낮게 부분이 왔을 때는 저평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가 기준을 잡았을 때 8,880원인데 이 가격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정도, 지난 여기를 좀 돌파하는 가격대죠. 그래서 이렇게 1,500원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8,61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남해화학 매수가 8,880원, 지난 금요일장 종가입니다. 매수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500원 선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저도 오늘 개장하면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만날게요. 위원님, 잠시 후에 봬요. 예,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전략들 가득 세워봤습니다. 리포트도 분석을 해봤고 종목들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이렇게 작전을 잘 세워봤으니까 이제는 실전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